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유정난과 세조의 왕권 강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찬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한글을 만드신 이 왕에 대해서 배웠어. 세종대왕. 그치. 어제가 10월 9일 한글날이었는데 알아요? 네. 그 한글날이었고 이렇게 한글을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해주신 세종대왕은 왕비에게서 나온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어요. 8명. 그러니까 왕비 말고도 후궁이라고 얘기해서 그 후궁들을 또 둘 수가 있거든. 근데 정식 왕비한테만 둔 아들이 8명이야. 세종대왕이 이 왕위의 즉위에서 왕으로서 있었던 시간이 32년이나 됐어. 32년 동안 왕을 했고, 이 32년 동안 왕을 하는 동안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신 나머지 한 왕을 그만두기 전에, 그러니까 즉 돌아가시기 전에 한 6, 7년간은 눈이 잘 안 보이셨다고 그래. 그때는 안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안경이 없어서 눈이 안 좋아지면 잘 볼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구에게 대신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즉 나라의 일, 이걸 정사를 돌본다고 얘기하거든. 이런 일들을 맡겼냐? 바로 첫째 아들이었던 문종에게 약 한 6년 정도는 그 정사를 맡겼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세종의 왕비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그 다음에 뭐라 부르냐면 문종부터 시작해서 총 8명이라 그랬지. 쭉쭉쭉쭉쭉 해서 8명까지는 우리가 대군이라고 얘기해. 무슨 대군, 무슨 대군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후궁에게서 나온 아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대자만 빼면 돼. 요거는 왕비에게서 나온 아들. 그리고 후궁에서 나온 아들은 군이라고 불러. 군. 그냥 군. 무슨 군. 그래서 여기는 후궁에게서 나온 아들들. 그래서 문종에게는 그러니까 7명의 아우들이 있는 거잖아. 7명의 아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수양대군이라는 동생이 있었고, 이 동생도 굉장히 똑똑해서 문종이 아빠를 대신해서 일을 할 때, 아버지인 세종을 대신해서 일을 할 때 수양대군이 열심히 도왔다라고 얘기를 해. 알겠어요? 네. 자, 이 문종이 드디어 이제 세종대왕이 죽고 나서 문종이 왕위에 즉위를 하게 된다. 근데 문종이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몸이 원래 약했는지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3년 만에 죽게 돼. 그래서 문종이 굉장히 똑똑했어.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했는데 3년밖에 왕을 못하고 죽게 돼. 그러니까 이제 문종에게는 아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아니야, 아들이 있었어. 아들 이름이 뭐냐면 단종이야. 이 단종이 왕에 올랐는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이때 나이가 12세밖에 안 돼. 12살. 12살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국가의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왕이니까. 그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괜찮아.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왕에 있을 때도 이 단종이 태어났으니까 세종대왕이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신하들한테 내가 죽고 혹시 우리 아들이 일찍 죽으면, 문종이 일찍 죽으면 우리 손자를 잘 부탁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잘 부탁한다고도 얘기하고, 문종 같은 경우에도 내가 몸이 안 좋고 이렇게 좀 곧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대. 근데 진짜 일찍 죽고 12살에 단종이 왕이 돼버리니까 단종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겠지, 당연히. 이 부탁을 받은 대신들, 여러 대신들, 그러니까 그동안 일을 많이 해왔던 신하들이 단종 옆에서 열심히 돕기 시작했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 4군 6진 이거 얘기할 때 얘기했었던 김종서라는
분이 계셨어. 김종서라는 사람이. 들어본 적 있어? 기억나? 김종서? 네, 기억나는. 그래서 이 김종서가 장군이지만 실은 문신 출신이고, 그러니까 즉 똑똑하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시험 보고 관리가 됐었던 분이고, 거기에서 싸움도 잘해.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거야. 이런 김종서라는 분이 이제 단종을 옆에서 돕기 시작하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 싫었던 사람이 있어. 단종 옆에서 이렇게 대신들의 힘이 커지는 건 왕의 힘이 약해지고 신하들의 힘이 세지는 거야. 근데 조선은 그렇게 되면 안 돼. 조선이란 나라는 왕의 힘이 세고 신하들의 힘은 약해야 돼 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단종의 삼촌, 첫 번째 삼촌인 수양대군이었어. 자,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이 대신들과 김종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왕권이 약해지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신들과 김종서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양대군이 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 엄청나게 많은 신하들, 특히 김종서 장군부터 빨리 없애야 되기 때문에 김종서한테 가서 잠깐 얼굴 좀 보자고 집 밖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김종서를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고 신하들을 죽인 사건,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유정난이라고 얘기해. 계유정난이라는 건 계유년,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 2020년 뭐 이런 연도를 쓰잖아. 이건 숫자로 쓴 거고, 계유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음력으로 쓴 거거든, 한자로. 그래서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난이다 해서 계유정난. 언제 일어나냐? 1453년에 일어나게 된다. 자, 1453년에 이렇게 계유정난이 일어나서 누가 모든 권력을 다 쥐게 되냐? 바로 수양대군이 자신의 조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결국 3년 뒤에 단종을 몰아내고 이 수양대군이 왕이 되어 단종을 멀리 유배 보냈어. 자기 조카를 유배 보내 쫓겨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 이름이 뭐냐면 바로 세조라고 이야기해. 이 세조는 누구를 닮았느냐? 자신의 할아버지인 태종을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해. 태종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됐던 거 알고 있지?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수양대군도 자신의 조카를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세조가 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신하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어. 어떤 신하들이 불만을 갖게 되냐면 바로 세종과 문종에게 이 단종인 손자를 잘 부탁한다고 이 부탁을 받았던 사람들. 이들이 세조를 죽이겠다고 몰래 모임을 만들어. 이게 사육신이라고 부르는데 6명의 신하들이 세조를 죽이자라고 계획을 하고 세조를 죽이기로 날짜를 정해.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하면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 사육신들이 모두 죽게 되는 사건, 사육신의 난이 처음에 일어난다. 그래서 세조를 죽이려다가 결국 못 죽여. 이 사육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조가 그러는 거야. 야, 너희들 내가 왕으로 이렇게 되고 나서 너희들한테 신하로서 월급 줬잖아. 그때 월급을 뭘로 줬냐면 쌀이나 옷감으로 줬거든. 그러니까 월급 줬잖아. 그러니까 넌 내 신하야. 그랬더니 사육신들이 난 당신이 왕이 된 뒤로 받은 월급을 하나도 사용한 적이 없다. 난 당신은 신하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 세조가 이 사육신들 집에 가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정말 자기한테 받은 곡식을 하나도 안 쓴 거야. 그 정도로 굉장히 기계가 높았던 사람이고, 이 사육신들을 제외하고 세종과 문종에게 굉장히 단종을 부탁받았지만 세조 편에 든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하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신숙주라는 굉장히 유명한 언어도 잘하고 굉장히 똑똑한 조선시대 학자가 있거든. 이 조선시대 학자 이 신숙주를 따가지고 잘 변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바꾼다라고 해서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였다고도 해. 왜 콩나물 비슷한 숙주나물 들어봤어요? 그렇잖아? 네. 본 적 있죠? 우리 먹어본 적 있지? 네. 거기서 이름 숙주나물 잘 쉬거든? 금방금방 상해.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꼭 100% 맞다는 아니야. 그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자, 세조가 이렇게 돼서 왕이 돼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어떤 걸 통해서 왕을 강화하냐? 자기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계유정난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부 다 무엇으로 책봉을 하냐? 공이 있는 신하다라고 해서 공신으로 책봉해. 즉 자기를 믿고 따라와 줬으니까 이게 계유정난이 실패하면 세조도 다 죽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목숨을 걸고 자기를 따라와 줬기 때문에 공이 있는 신하다 해서 땅도 주고 또한 이제 관직도 올려주고 더 높은 직으로 올려주고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정부하고 육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이 육조, 실제적인 일을 하는 이 육조에게 니네들 의정부한테 상의하는 기관이 의정부한테 얘기하지 말고 왕에게 직접 얘기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국가에 무슨 일이든 왕에게 직접 보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태종이 실시했었던 이걸 다시 실시한다. 혹시 주민등록증 같은 건데 자기의 그 호패? 그렇지, 호패 맞아, 기억하고 있구나. 이 호패법이 잠깐 실시가 되지 않았는데 호패법을 다시 실시하게 돼. 이러면서 백성 개인에 대한 통제가 다시 강력하게 국가가 통제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